8일마다 진행하는 북한인권법 하여 집회가 251차 하여 집회가 오늘 한병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한병의 명예회장이시며 서른법인 북한인권의 이사장이신 김태훈 변호사께서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251차 하여 집회는 북한인권법 전면 개정 촉구를 하는 기자회견이 되겠습니다. 또 두 제목으로는 북한인권법 가로막는 정치 세력이라는 준엄한 국민 심판을 역시 촉구한다 그런 것입니다. 8년 전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이 3.1 독립정신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역사적인 보고서에 따라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재단이사를 추천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출범하지 못하여 8년째 상마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북한인권법이 남북인권대화에 의존하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2016년 3월 2일 11년 만에 국회에서 제적의원 23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된 뜻을 존중하여 그 정상적인 시행만 촉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김정은과 남한은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에 있고 핵 공격 대상인 제1의 주적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네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같은 표현을 다 삭제하고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속칭 조평통 등 대남 교류 기구를 전면 폐지하는 등 남북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문화된 현행 북한인권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북한 정권의 마인드 범죄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돼야 합니다. 첫째로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됩니다. 현행법은 남북 인권 대화와 인도적 지원에 편중되어 있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등 자유권 보장을 위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북한 내외의 자유로운 정보 순환을 촉진하여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 증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북한인권 교육을 필요합니다. 미래 세대의 청소년들에게 북한인권의 참상을 알리는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 통일 한국의 앞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에 북한인권 증진 교육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반드시 명문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재단이사 추천을 강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현행법이 사문화되어 있는 이유가 현행 규정 제12조에 추천한다고만 되어 있고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개정해서 공수처법처럼 만약에 추천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다른 사람을 가름해서 추천할 수 있는 규정을 둬야 됩니다. 또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됩니다. 현행법은 북한 주민의 정의가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해외 파견된 노동자라든지 탈북민에 대한 보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규정도 적용을 해서 고쳐서 해외 파견, 해외에 체류되어 있는 북한 주민, 탈북민에게도 적용되도록 해야 됩니다. 또 다섯 번째로 북한인권 기록 보존소를 정상화해야 됩니다.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 기록 보존소의 역할은 현행 규정처럼 단순히 관련 자료를 보존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향후 기소를 전제로 검사들, 수사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자료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 북한인권 기록 보존소의 명칭과 역할을 명시해서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를 척결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 밖에 북한인권 문제의 주류화를 위해서 북한인권 재단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역할과 위상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치국가에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북한 인권법은 반인도 범죄로부터 북한 동포를 구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입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이 최선의 노력마저 가로막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많은 이번에 또 정북 숙주가 돼서 저 통진당 후신이 진보당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세력을 국민은 이번 4월 총선에서 엄중히 심판하고 새로이 구성되는 국회에서는 이 북한 헌법을 반드시 이와 같이 전면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고 다음에는 노하고 실양 및 협의회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한 5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북한 타국민들 남한에 와서 이렇게 정말 남한의 백성들이 생활을 보고 남한 사회를 보고 느끼는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사실은 중국 동포입니다. 제가 이제 명함장에 쓰인 그대로 통일 다리 선교회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일 다리 선교회인데 사실은 여기에 비전을 가지고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화요 집회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우리가 여름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정말 탈북민들의 그 눈물을 저는 체험을 했고 그분들이 정말 중국을 거쳐서 저 삼국을 통해서 한국 땅까지 이 거리가 짧다면 짧고 멀다면 생명도 정말 마다하지 않고 그런 고생을 하면서 몇 번씩 정말 잡혀가지고 북한까지 간 탈북민들입니다. 우리 동포들 정말 우리 중국 동포들도 이 탈북민들의 이 어려움을 우리가 도와준다고는 하지만은 실제 그 내막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대통령 그 시대에 그 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김일성에 대해서 크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한국 땅에 와서 보고 체험하고 이랬기 때문에 나도 목회자가 되어서 이 공산당의 이 나쁜 것을 발간놓자.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제는 하나다. 왜서 자꾸 정말 서로 대립하고 서로 분단을 조성하고 이런 거는 이제는 없어야겠다. 사실 이번에 이번에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이제 민주당 이 대한민국에서는 큰 당들인데 사실은 북한 동포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민주당이 아주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많은 이제 뭐 이런 대한민국의 이 국세를 보고 탈북민들의 이런 걸 정말 쓴 걸 보고 내가 심심히 느꼈어요. 정말 이 나라가 온전한 당이 집권을 해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신학을 한 7년가량 여기 와서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저는 남북이 하나 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름에도 몇 번 저 중국 주재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가서 지어놓은 삐라를 여기서 탈북민들 그때 우리 아시아 게임에 고전에 우리 탈북민들 그리 잡혀가지고 그래서 화요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게임이 끝나서 시진핑이
북송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악한 공산당들입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탈북민들의 이런 애로 조건을 우리가 정말 경제상의 물질상의 이런 거는 물론 도움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받는 건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아픈 마음 우리가 도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이 한국 땅에서 남북 우리 한민족이 이 남북 사람들끼리 정말 하나가 되는 이런 게 이루어져야만이 남북 통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우리 이밀 작가님 이제 그 카톡방에 이제 그걸 보고서 내가 오늘 아침에 왔는데, 사실은 저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는 이 생명도 나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을 북한에 가서 떳떳하게 알리고, 저는 내가 설전까지도 북한 대사관 문학회까지 갔었습니다. 가니까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말 삐라도 여기서 만든 우리 풍선 날리는 분, 그분의 삐라를 여러 장 가져가서 이제 그전에도 북한 분들인데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모임은요 많이 가지고 우리 북한 분들의 그 아픔 우리가 도듬어주고 남북이 하나가 되고, 정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빨리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권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천부적 신성불가침의 이런 권리인데, 북한 동포들은 지난 80여 년간 이 인권을 박탈당해 왔고 지금 현재도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북에서 자유를 찾아 월남한 실향민 1세대들, 또 저도 2세입니다마는 정말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은 북한 동포들의 그 처참한 이 상황을 생각하면은 참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경제 문제,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국민들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북한 동포들이 지금 어떤 칠곡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현재 해방 이후와 같이 지금 북한 노선을 따르는 이 세력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이 북한 인권법을 지금 유린해 오고 있습니다. 참 천만 다행히도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을 중심한 이 북한 인권 단체가 이게 생겨나서 이걸 전면적 어느 통일부에서도 제대로 이게 지금 다루고 있지 못하는 이런 일을 북한 인권 사단법인 북한 인권이 이 깃발을 들었는데, 정말 오는 4월 10일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런 그 한 계기가 된다고 할 때 정말 이 북한 동포들의 그 실상을 알고 이게 남북이 정말 8천만 동포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통일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번에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체제나 그 노선이 옳은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한 다리에 두 발 끼고라도 달려가는 이게 그걸 형태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난 80년간 이 북한 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모셔온 우리 한민족의 경천 애인의 이 정신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이 사상이나 이 체제는 있을 수 없으니까, 정말 우리 오늘 우리 북한 인권의 김태훈 변호사님을 중심한 이 기자회견의 이 내용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정말 이 남은 한 30일간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안고 쓰고 오고 가는 게 자연스러운 이 백성들이 북한 동포들의 그 비참상을 알고
그 깨어 일어나는 놀라운 이런 기폭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단히 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4.10 총선이 다가오죠. 하루하루 다가오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정말 참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해도해도 너무하더라고요. 과거 이제 이석기 전 의원으로 우리 통진당 세력들하니까 대한민국 애국가 안 부르고 대한민국 정복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황당한 짓거리들을 했던 사람들 후신들 그와 같은 레벨 사람들을 다시 이번에 비례정당에다가 여가지구선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선권에 다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이석기 같은 사람이 서러면 국회에 생기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 저희같이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들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 자유대한민국의 그런 세력들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북한 주민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냥 김정은 정권 살리고 북한 주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야당이 참 이게 얼떨떨하고 한심해도 너무 정신 나가도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아니 우리 동포, 우리 민족, 우리 결이라고 하면서 그걸 또 김정은이 거기 쓰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써도 안 될 판에 정말 김정은 정권을 동조하는 그런 불순 세력들에게 국회 문을 열어준다는 거는 이건 정말 탈북민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분노가 이런 그런 사태라고 저는 봅니다. 자, 김정은이가 요새 지금 북한에 200개 군에 있어요. 200개 군이 있어요. 그 200개 군에다가 계속 이제 지방 산업 공장을 건설한대요. 10년간 20개씩 매해 20개씩 10년간 200개 군이 다 세운다는 거예요. 아니 북한 우리가 볼 때 이제 남한 사람들은 그게 뭔가 관심도 없지만은 알아도 좀 필요도 없지만은 저희는 너무 거기서 살던 사람 아닙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북한이 공장 없어서 지금 주민들이 못 먹는 거 배고픈 거 아니에요. 공장 많아요. 김일성 시대에 세운 것도 많고 김정은 시대에 세운 것도 많아요. 국가 경제니까 안 되는 거지. 국가에서 요거 하라 저거 하라 요거 배급 주고 요거 하라 하니까 이거는 100년 1000년 가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세상에 이 지구상에 지금 사회주의 나라라는 게 중국, 베트남, 쿠바 있어요. 이 나라 쿠바는 이제 내놓고 이 두 나라 중국, 베트남 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돌아간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유독 배급하고 배급 주고 국가 경제하는 나라는 쿠바하고 지금 중국, 북한이에요. 자, 쿠바도 얼마 전에 대한민국 경제 좋으니까 대한민국 외교관계를 했어요. 제 보건대는 몰지 않아서 저거 자본주의 시스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쿠바도. 그러면 이거 하나인데 세계에 이 북한 같은 체제가 하나인데 이거는 세계에서 그 체제가 좋다면 세계 다른 나라들이 도입해야겠죠. 그 사회주의 체제라면은 전혀 안 되니까 아닌 걸 김정은은 지금 80년째 조상들이 이어서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럼 지금 왜 공장을 건설하냐면은 저건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주민들 가만 놀리면 안 되니까 그냥 뭐라도 계속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만 놀리면은 이거 세상이 어떠냐 이거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맞냐 계속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의심되고 수령에 대해서 당에 대해서 당 정책에 대해서 이거 말로는 계속 쌀밥이 거기에 이미 지상낙원이라는데 이게 무슨 지상낙원이고 이게 무슨 쌀밥이고 있고 죽을 때까지도 한 번도 못 먹어보는 게 이게 무슨 소리야. 계속 의심 들고 바깥으로 알려고 하고 그러지 못하게 그냥 계속 동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평양시 노동당 8차례를 2021년에 했는데 그거 이제 내년은 끝나요. 그 8차례 기본 목적은 다른 것도 많지만 그냥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에요. 매해 1만 세대씩 평양시에다 살림집을 지어요. 근데 북한은 우리처럼 무슨 살림집을 기계로 짓는 게 우리
아니 저희 집 앞에서도 무슨 뭐 40층짜리 아파트 빌딩 아파트 2동을 건설하는데 제가 사람 지어보니까 한 20명, 30명 되겠는지 40층짜리 건물 아파트 2동을 지었는데 다 기계가예요. 근데 북한은 반대예요. 그 40층짜리 한다면은 400명, 4,000명이 모일 거예요. 다 인력을 해요. 그냥 400명 정도로 인력으로 그냥 다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왜 저렇게 건설을 개성하냐면은 사람 동원시키기 좋으니까. 그 사람들은 허튼 생각 못할 수 있잖아요. 계속 그 뭐 인력을 계속 그 채찍질 뭐 당의 요구대로 요 계획 와야 되고 뭐 집회 가야 되고 하니까 다른 잡념을 있을 새가 없잖아요. 김정은이 그거예요. 근데 평양시 3만 세대, 5만 세대 사립집 거기서 끝나니까 이제 또 뭐 할까? 뭘 좀 주민들은 우리 딴 데로 또 이제 정신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하는 게 이제 10년간 저거 지방에다가 공장, 지방 공장들 매 군에다 한 개씩 건설한다는 거예요. 그 지방 공장은 평양 김일성, 김정일 때들 이 건설을 나온 거 지금도 있고 다 있어요. 돌아간다는 게 사회주의 경제니까. 사회주의 경제는 100년간 안 돌아가요. 그거는 자본주의는 저절로 돌아가지 말라도 저절로 돌아가요. 그렇죠. 짓고 생산하는데 왜 안 돌아가겠어요? 사회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국가 걸 생산하고 국가에서 주는 배고 먹고 사는 게 사회주의예요. 쉽게 말하면은. 자본주의는 그냥 개인이 뭐 만들고 팔고 개인이 잘 사는 거고. 그러니까 북한은 저 사회주의 경제를 고집하는 이상은 경제가 발전할 수 없고 주민들은 계속 그냥 굶주릴 수밖에 없고, 그 허튼 생각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제일 좋은 거는 저런 거예요. 그냥 계속 동원시키고 건설시키고 토목공사 시키는 거예요. 이런 북한을 대한민국에서 쳐다보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특히 이거 진보정당에서 잘못된 거잖아요. 말로는 뭐 소수정당, 뭐 소수자, 약자, 뭐 이런 사람들을 제일 위한다는 진보정당 아닙니까? 그건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뭐 다른 나라 정치권도 유사할 거예요. 근데 참 이 한국의 진보정당은 우스워요. 이게 북한 주민은 우리 동포라고, 우리 동포고 결이고 민족이라고 그건 똑같이 말해요. 근데 그들의 인권이나 이런 거는 눈 감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뭘 말하고 뭐 행동하는 건 눈 뜨고 귀담아 듣고 그건 잘 실천해요. 그렇잖아요. 그 개성공단 폭파 개성 연락사무소도 그냥 뭐 3일 만에 폭파하고 뭘 만들려니까 3일 만에 만들고 잘해요. 독재자가 하라는 건 잘하고, 주민들이 굶주리고 배고프고 막 그 찢겨 나가는 거는 이건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어요. 잘못된 거죠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 4.10 총선에서 정말 탈북민이어서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북한인권재단 지금 출범 8년째 나 몰라라 하고서는 팽개친 이거 진보정당 더불어민주당이죠. 여기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여기에는 표를 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헌법이 아니라면은 뭐 아니 되겠죠. 근데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국민이면은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도 자기 지역구 의원 마냥 그렇게 관심을 두고 애정을 둬야죠.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4.10 총선에서 꼭 이런 인민 주민들의 그런 거를 나몰라 하는 그런 외면하는 그런 한심한 세력들은 꼭 총선에서 국민들이 표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걸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 251차 하여 집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북한인권법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고, 또 부제로는 북한인권법 가로막는 정치 세력에 대한 준엄한 국민 심판을 바라며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4월 10일이면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그 총선이 있습니다. 이제 아직 뭐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아직 안 남았죠. 이제 22시간 8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잠깐 또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들의 그러한 생명과 안위와 생활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국회의원을 구성하는 날입니다. 지금 이밀 작가님 북한에서 탈출해 오셨고 또 우리 북한 또 중국 지역에서 통일단위 선교회를 운영하시는 허출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참 북한의 그 처참한 삶은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년이면 벌써 80년의 그런 세월이 지나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에 이어서 뭐 이제 10살짜리 어린애 뭐 주애라고 하죠. 이 아이를 후계자로 세우겠다는 여러 가지 그 징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의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대한민국의 그런 그 근현대사를 통해서 1천만 명의 이산 가족을 낳았습니다. 저 북쪽에는 우리의 500만 명 이상의 우리 남쪽에 연결되어 있는 부모, 삼촌 또 어떻게 보면은 여기 북한 포로로 끌려간 분들은 그 아버지가 북한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 전부 알고 있습니다. 이 처참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도 하지만 우리 같은 동족으로서 같은 부모, 형제, 같은 사촌, 삼촌 이러한 이 친족 간의 관계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당이 80년째 정부해 있고 또 군사력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처참한 삶, 우선 아까 우리 이밀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굶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력의 어떤 이 100년 전에 또는 70년 전, 80년에 그러한 그 노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1990년대에 이어 한 30년 동안에 북한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북한 탈북민인데 북한 탈북민 이제 대한민국에만 지금 한 3만 5천 명 정도 살고 있으면서 북한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지금 이 탈북민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고 그러한 변화를 막기 위해서 북한은 반동사상 문화 배교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나만의 노래, 나만의 언어, 나만의 드라마 한 번 봤다는 이유로 16살의 그 청소년 고등학생을 12년 노동 교화형에 처하는 그러한 정말 악독한 그러한 인권 탄압 국가라는 것을 실체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양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은 당연히 북한 주민에 대한 처참한 이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개선을 요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시민단체에서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국회에서는 2005년 최초로 김문수 당시 국회의원에 의해서 북한인권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2016년에 지금 8년이 됐죠. 3월 2일 날 북한인권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습니다만 전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 상태가 됐느냐? 그리고 또 왜 북한 인권법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고 여기에 대응해서 목소리 나온 그 단체 이름이 올인모입니다. 올바른 북한 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 모임. 북한 인권단체 66개 단체가 2014년에 설립한 단체입니다.
김태원 변호사께서 중심이 돼서 이제 설립이 되셨고 지금은 제가 상임대표로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올바른 북한인권법이라고 하는 그 이전에도 올바르지 않은 내용으로 가득 찬 것이 북한인권법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북한인권법을 이제 만드는 것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그러한 그 세력들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왕이면은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도록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이 북한인권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요 내용은 대화하고 북한하고 어떻게 해서 지원해주고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찼어요.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거의 다 빠진 겁니다. 그러한 그 헛개비 정말 빈 그 법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통과됐으면은 실행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법의 그 중심 내용인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8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국회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거주하는 지금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2천만 내지 2,500만 정도의 북한 인권의 삶과 그들의 인권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10년째 그 이상 계속해서 눈 감고 있는 가운데 이제 지금 그 총선이 한 달 남은 상태에서 상황을 보니까는 종북 세력들이 대거 또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북한인권단체들은 정치적으로는 전혀 중립을 유지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북한인권의 그런 그 개선을 가로막는 세력들, 이 세력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다 거부하고 이 세력들이 자기 국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북한인권법이 개선이 되고 또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말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고 북한인권에 대한 그러한 그 처참함을 알고 바꿔야 된다는 개선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한 야당 지금 민주당의 구성원들 보면은 전혀 그런 거에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정말 중요하다. 북한 인권을 우리 정치적으로 어떤 세력이 들어가야 된다라고는 전제는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까지 국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을 방해했던 세력들은 국민의 심판에 의해서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얘기도 좀 하고 종북 세력들이 지금 국회에 대거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 이재명 대표의 작품 아닙니까? 누가 봐도 뻔하게 그 사람들이 지금 꼭 집어넣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이건 뭐 이재명 대표 마음이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뭐 비판을 할 수 있어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난 그래서 이럴 때 저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 그런 사람이고 그런 보수정당에서 이런 걸 가만히 있냐? 그러면 좀 맞불 좀 이렇게 맞불 형식으로 자 그러면은 그런 맞불 형식이 누구 있지? 자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꼼수를 써가지고 정북 그런 세력들이 이제 한 서너 명 열려고 하잖아요. 당선권에다 여가지고 조국당에다가 여가지고서네. 그러면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미래라는 비례정당에다가 아이고 좀 타도면 좀 한두 명 아니고 여러 명 좀 좋고 자 그러면 이제 가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조국신당에서 비례를 들어간 그 종북 세력들이 서너 명이 된다고 보자고요. 그건 뭐 90% 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4년간 이제 그들이 이제 국회를 난장판으로 끌고 나갈 거 아니에요. 또 이상하게. 그러면 이걸 잘하는 게 탈북민밖에 더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북한을 잘하는 게 탈북민밖에 더 있냐고요. 여기 이거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북한보다도 그냥 김정은 추종이죠. 그냥 김정은 그냥 추앙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세력들은 김정은을 가장 불편해하고 김정은을 가장 잘하는 건 탈북민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거기다 조금 더 낫다면은 실향민들 이제 뭐 연세는 이제 다 많이 드셨지만은 그 2세 분들도 70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2, 3세 어쨌든 그 후손들이 좀 낫다는 거죠. 가장 좋기는 탈북민이 낫고 이 탈북민이나 실향민 후세들이나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잘하고 북한의 아픈 점을 꼭 끼고 말할 수 있고 이 국민들이 남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우리 같은 탈북민이 말하는 건 다르잖아요. 벌써 우리는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신뢰를 갖잖아. 저 사람 말 저는 맞겠다. 여기 이 사람들의 말은 이런 쪽으로는 맞는데 우리는 이런 쪽으로는 좀 부족해도 살았던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신뢰는 우리가 더 많다.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갈 수 있는 이런 뭐 사람들을 많이 좀 이제 대항하는 식으로 민주당이 이제 4년 동안 이제 또 그렇게 끌고 간다면은 정북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까고 비판하고 대응하고 이런 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단순히 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걸 또 별로 하려는 이런 것도 안 보여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 이게 헤게모니하다. 이게 왜 적을 비판하면서 적이 맞대응하고 강력하게 이제 뭐 이렇게 그러려고 하지 않나 이런 것도 안타깝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좀 이렇게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이재명 대표가 꼼수를 써가지고 저런 걸 안 한다면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겠어요. 진짜 꼼수 써가지고 종북 세력들 서너 명 지금 국회 당선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여기에 대한 대응이 국민의힘에서 약하다. 정신 차려야 된다. 4년 동안 이제 이 자치도도 선거까지 지면은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 끝나는 거예요. 그냥 식물 대통령으로 그냥 나머지 3년도 안 되지만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게 다시 또 이게 이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 대한민국은 망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많이 힘들 거예요. 이상.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